자, 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또 첫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한 주가 좋은 한 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더우시죠? 더위를 어떻게 푸시나요? 더울 때 자기만의 어떤 더위를 좀 식히고 그 더위와 좀 싸워서 이기시는 뭘 드시던 운동을 하시던 좋은 곳을 찾아서 바람을 쐬시던 좀 그런 자기만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건강한 그런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인간관계를 알면 성공한다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의 드릴 때 저희 사업은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성공을 얘기한다 하면 1순위로 아마 시스템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또 그분들의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 중심의 인간관계 사업이라는 거 아마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필독도서 10권 중에 뭐 필독도서뿐만 아니라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자기개발 서적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탑3 안에 들어가는 책이 덱스터 해거가 집필한 끝없는 추구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책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성경 다음으로 인간관계에 관련된 논픽션 부분에서 아마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두 권의 책, 그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 조금 살펴보고요. 또 중요한 부분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좀 가벼운 내용으로, 가벼운가요? 예.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알면 성공한다. 자, 그래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없는 추구, 성공을 부르는 30가지 습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30가지 습관 중에 27장 성공은 시스템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26장 성공은 인간관계다 라는 내용의 책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를 했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텍스트가 좀 작아져서 스마트폰으로 좀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끝없는 추구가 책이 있는 분들은 책과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책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책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아마 내용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26장에 성공은 인간관계다라는 주제이고요. 자, 그 내용에 보면 첫 문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대접받는 만큼 상대방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소중하게 특별하게 대접할수록 상대가 여러분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불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황금률이죠.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해라. 대접한 만큼 대접받죠. 자, 그리고 인간관계는 가장 중요한 토대죠. 인간관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토양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지만 가르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인간관계론이란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는 저 역시도 인간관계가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것이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인생의 토대다라고 저 누구에게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해거는 사실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뭐 저 역시 그 그룹 문화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했지만 굉장히 인간관계를 중요하고요. 또 그거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게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간관계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미소를 보내고 이 10가지는 아마 책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덱스터 해거 역시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했었답니다. 자신감도 없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을 더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쇳소리가 나고 본인의 표현으로 이제 더듬는다고 얘기했고요. 자, 이 사업을 하기에 굉장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었을 것 같고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내가 하는 말에는 관심도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덱스터 해거가 느꼈던 솔직한 자신의 감정이었고요. 자, 그런데 자, 어느 순간 나는 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사업의 시작은 생각의 변화라는 말씀 드렸죠. 의식의 전환이에요. 자, 그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 그게 되지 않으면 저희 사업은 크게 성장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덱스터 해거도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자신을 바꿔야겠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업적인 측면을 풀어나가는 것도 풀어나가는 거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고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덱스터 해거가 지금은 뭐 자꾸 하셨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굉장한 친분을 갖고 있기도 한 요즘 말로 인싸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과 친구였던 자신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자,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왔는지 베풀었는가를 보여주는 정직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일을 어려워할까? 실상 우리가 명단을 적어보고요. 사람 그렇게 명단을 분류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람을 만나면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구나.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과 내가 신뢰관계가 또 관계가 돈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뢰관계가 오히려 신뢰관계 때문에 초기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사실들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이 최고의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만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만났지만 사실 만나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거절 또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는 그분과의 신뢰관계, 관계 형성대를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도 2013년도 12월 20일 날 사인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 확진을 받으시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나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은 약을 드시러 결정하셔서 약을 드시는 과정 중에 제 적성원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제가 신뢰를 쌓아놓지 못하니까요. 아들인 자식인 제가 적성원 얘기를 해도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그 적성원을 드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깨달았던 게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가 깨지고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반복되면 그래서 사업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 조금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성공의 열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관계입니다. 자, 아내와 나는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신이 특별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 나를 또다시 만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덱스터 해거 부부가 사업을 할 때 자신들도 역시 평균치 이하의 진짜 그런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낼 만큼의 그런 게 없었던 평균적인 분이었고요. 자, 그분들이 이 사업을 성공시켰던 핵심은요, 본인들이 슈퍼스타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을 슈퍼스타가 되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성공을 먼저 도왔고요. 그리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뭔가 모르지만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란 느낌을 들도록 해줬더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음에 또 나와 만나고 싶어 하고요. 또 나와 있을 때는 나에게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특별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 나를 또다시 만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는 사업상의 관계를 사업적인 관계라고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 파트너나 동료 이전에 내 친구입니다. 나는 친구를 만들고 그 친구들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식으로 내 사업을 일궜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해거는 사업보다는 친구로 만들었고요. 그 친구가 잘 되고 그 친구가 성공하도록 도왔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덱스터 해거 자신의 기본적인 사업 단위가 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정신세계의 네 번째죠. 자, 첫 번째 사랑, 봉사, 희생. 자, 네 번째가 우정이죠. 우정. 그리고 로열티, 충절이죠. 그래서 깊은 우정은 그 분을 친구로 만들고요. 사업을 하면서 그 친구와 깊은 우정이 쌓이면 그 친구를 루비로 만듭니다. 깊은 우정이 쌓이면 그 친구가 루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기본 단위는 우정인 셈입니다. 나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다가올 때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성격과 그렇죠. 그들의 성격. 자,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그 상대방의 기분을 알게 되고요. 또한 무엇으로 동기부여를 받는지 알게 됩니다. 자, 이러면 사업은 굉장히 쉽게 풀려나갈 수가 있겠죠. 상대방의 장단점,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상대가 어떤 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는지 알고 있다면 상대와 관계를 형성하고 우정을 쌓아나가기가 너무 쉽겠죠.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람에 대해 알수록 그 사람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돕기가 쉬워집니다. 더불어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늘려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가 됩니다. 아내와 나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탄탄해지는 것을 보았고, 직장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진행하면서 관계가 깨지거나 관계가 불편해지면 사업의 성장도 더디고 멈춥니다. 자, PB도 원활하게 흐르지 않겠죠?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 관계가 좋아지면요, 신기할 만큼 사업도 회복되고 PB의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결국은 사업도 사람이 하고요, 사업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서 인간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브라이언 트리시는 모든 일의 85%가 인간관계가 차지할 만큼 많은 일들의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자, 나는 물질적인 부위에 사업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빨간색 언더라인 쳐 있죠? 뭐 위해서요? 관계 위에서 사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위에 사업을 세웠다는 거고요. 자, 부는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봉사한 결과로 얻어진 겁니다. 아내와 나는 사람들이 생활이 바뀌는 것을 보고 그런 변화를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좋은 친구를 만들고요, 그분이 그 좋은 친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봉사한 결과로 얻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뻤다는 거죠.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꿈꾸는 법을 가르치고 단순히 필요한 노력을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했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이 아니라, 자, 빨간색 언더라인이죠. 그 과정을 즐기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과정을 즐기도록 가르쳤기 때문이고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밀은 주는 데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 성공은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성장의 행동 원칙 중에도 give and take가 있죠. 주면 받습니다.
그렇죠? 많이 주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공의 비밀은 주는 데 있고요, 꿈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꿈꾸는 능력이고요, 또 크게 꿈꾸는 능력. 꿈꾸는 데 있고 또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자, 나누어주고 꿈꾸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살펴 주는데 그 성공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보살핌은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했더라는 거죠. 자,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고, 그렇죠? 주고 싶고, 주고 싶죠. 그리고 희생하고, 더 주고 싶죠. 당연히 보살펴 주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사랑과 보살핌이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격려하랍니다.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격려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베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세상에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분야에 상관없이 그들은 남을 격려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베푸는 법을 알더라는 거죠. 주는 법을 알더라는 거죠. 자, 저희 채은의 창업자이신 회장님 또 뵈면 굉장히 주는 데 익숙해 있으세요. 많이 베푸시죠. 더 주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결과를 성취해내고 그 과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런 좋은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분들께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더 베풀고 싶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분들의 면면은 베푸는 데 있구나, 뭐 이 책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야에 상관없이 성공한 분들은 남을 격려해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을 믿어야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믿으셔야 돼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걸 믿으시면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믿게 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바로 격려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신부터 믿으시라는 거죠.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자,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언더라인이죠. 남을 격려해 주는 사람을 보면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지죠. 자, 칭찬과 같은 원리예요.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누군가 옆에 함께 머물고 싶은 거죠. 나를 응원해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지지해주고 나의 성공을 믿어주는 그런 칭찬과 격려를 하는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죠. 그러니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지루하지 않고 또 대화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사업의 원리가 만나면서 되는 거 아닌가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 그 원리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여러분의 갈 길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도 실패도 인간관계에 달려있죠. 여러분이 서로 연락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비판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은 어디에나 있고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또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잘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 이 책에서도 드리고 있고요. 자, 나는 사람들에게 신문이나 TV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온통 부정적인 소식들 뿐이니까요. 자, 부정적인 말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투덜이들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수단입니다. 자, 부정적인 얘기 대신 성공담을 얘기하면 성공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그동안 해온 변명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기에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투덜대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얘기,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는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본인의 말이 맞지 않고요, 본인의 얘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남을 깎아내리죠. 그래서 부정적인 분들의 특징, 남의 험담, 뒷얘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안 되고요, 남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반대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나도 높아져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특히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과 의식적으로 멀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열정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로 결심한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덱스터 여가 쓴 책에도 있죠. 당신의 꿈을 누구에게도 도둑맞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대신 긍정적인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성공을 촉진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자,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죠. 노는 분위기, 그렇죠? 일하는 분위기, 공부하는 분위기.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가 바로 에너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 중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기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받더라는 거죠. 그 분위기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배우라는 거죠. 자, 나는 야심만만한 사람,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들, 실패로 낙담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미 그런 자세와 습관이 자신의 삶에 몸에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분위기와 그러한 점들을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나는 정말로 그런 친구들을 내 곁에 두고 싶습니다. 이제 그 꿈이 실현되어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긍정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분, 늘 만나면 배우려고 하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당당하고, 자, 그러면서 겸손하고 무언가 타인에게 나의 장점으로 단점을 채워주려고 하는 분, 자, 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나 역시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무의식 중에. 자, 여러분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비법 중에 하나가 또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비법. 자,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상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표현하면,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표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 평소 같으면 못 받을 것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배를 갚는 거죠. 자, 사람들은 누구나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고마워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는 게 아니라 퍼주려고 한답니다. 그냥 주는 걸 넘어서 퍼주려고 하더라는 거죠. 반면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주려다가도 안 준대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좋은 동영상이나 좋은 교육 자료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어떤 파트너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막 주고 싶은 분 있고, 어떤 분은 달라고 요청하고 사정해도 뭐 드리게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 뭐 우리 없으시겠지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인지, 고마워하는 사람인지,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인지 한번 이 책을 보시면서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정말로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면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은 사소한 것을 칭찬해 줄 필요가 있죠. 구체적으로 즉시. 그래서 객관적인 칭찬이 있고 주관적인 칭찬이 있죠. 객관적인 칭찬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업적, 그분의 장점, 그분이 이뤄놓은 결과, 이런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많은 칭찬을 받았겠죠. 받는 분도 그런 객관적인 칭찬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느낌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주관적인 칭찬은 뭐예요? 상대가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감춰져 있는 장점, 계속 경청하면서 집중하면서 대화를 나눴더니 그분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서 빠른 시간 안에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럼 굉장히 낯설지만 그 칭찬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되게 훈훈해지고요. 그 칭찬 때문에 이 사람을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만날 때는 항상 옆에서 대화 나누고 싶은 그런 상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고요. 그 장점을 깨닫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자, 우리 체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분쟁이 있거나 혼란이 생기면 인생이 고달퍼져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큰 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뭐가 힘들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모르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겠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요. 단순하게 뭐가 되래요? 상대와 친구가 되랍니다. 그러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깨달은 것, 즉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입니다. 단순히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아는 사람과 어떤 우정을 쌓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없는 추구의 30가지 성공 습관 중에 26장 성공은 인간관계다 라는 내용들 조금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저희가 평소에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책 내용 가지고 밑줄 쳐가면서 좀 중요한 부분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마 필독도서이기 때문에 책들 다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고개도 하실 때마다 조금 밑줄 쳐가면서 읽으시고 좀 곱씹어 보시고 되새겨 보시면서 성공이 정말 인간관계에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깊이 깨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양한 생김새를 가진 남녀의 얼굴이 나오죠. 그래서 나와 똑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저처럼 얼굴이 좀 까맣고요. 이렇게 여드름 자국도 좀 있고요. 눈이 작습니다. 또 균형이 안 맞게 코가 좀 커요. 머리도 좀 크죠. 키는 또 조금 작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를 너무 아낍니다. 왜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TV를 보는데 그런 어떤 연예인이 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 쌍꺼풀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얼굴이 나왔어요. 저희 둘 다 와, 전에 얼굴이 훨씬 더 낫다. 저의 기준에는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얼굴이 훨씬 더 그분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전 뭘 말씀드리냐면 개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성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쌍꺼풀이 있으셔요. 근데 쌍꺼풀이 없는 눈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그 얼굴은 전 세계에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개성. 그래서 체이은 안에서도 진짜 개성 있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사업 설명을 잘하시고요. 어떤 분은 보상 플랜을 기가 막히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비전 제시를 해주시고요. 어떤 분은 제품 설명을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어떤 분은 남에게 칭찬을 너무 잘하세요. 어떤 분은 일찍 나와서 정리를 잘하시고요. 어떤 분은 책을 열심히 읽고요. 어떤 분은 음성 파일을 잘 들으시고요. 어떤 분은 제품 애용을 너무 잘하시고요. 어떤 분은
사업 설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걸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각자 개성이 있어서 그렇게 모여졌을 때 그 개성이 합쳐지면요, 엄청난 팀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 갖고 있는 개성을 개발해서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 강의 내용 중에 인간관계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짧으니까 시청하시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과 어울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람 박사는 25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가 알아낸 것은 성공의 99% 이상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에 좌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소속 정당과 사교 모임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맥클람 박사가 알아낸 것은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지면 사고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카멜레온 같아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말투, 옷차림, 행동, 의견, 태도 등을 모두 따라합니다. 승자와 어울리기 시작하면 그들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활기 넘치며 주목받으며 배우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85%를 인간관계가 좌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쁜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되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당신의 사무실에 부정적인 동료가 있으면 그 부정적인 동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무실 분위기는 매우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서로 좋아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보셨죠?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아마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책의 인간관계론이란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어려움 뒤에는 인간관계에 따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에 따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관심사가 있을 뿐이죠. 우리의 타고난 기질, 저희가 PSC 때 DISC, 성격 유형별 이해, 자, 그거 다 공부하셨죠? 자, 어떤 분은 조금 주도적이고요. 어떤 분은 사교적이에요. 어떤 분은 되게 신중하고요. 또 어떤 분은 되게 소심하고 되게 온순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성격이 달라요. 나와 같지 않습니다. 서로 그리고 관심사가 다 달라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상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상대도 싫어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성격과 관심사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장단점을 10가지씩 써보죠. 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단점은 또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심리학의 중요한 이론이기도 하죠. 메타인지 이론. 내가 아는 건 무엇이고 모르는 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장점이 누군가의 단점을 채워주고요. 또 나의 장점이 누군가의 단점을 채워주는 그게 팀워크죠. 그래서 저희 사업은 절대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팀을 이루어야 돼요. 각기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고 각기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분이 각자 역할에서 역할이 분담되고요. 그리고 그걸 함께 시스템 안에서 진행했을 때 이 팀워크가 잘 발휘되었을 때 저희는 성장하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배려예요. 그리고 봉사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하는 팀, 그룹, 회사가 지금보다 더 큰 사이즈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팀워크가 커진다는 의미는요, 누군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팀워크가 커진다는 건 누군가 배려하는 분이 많은 겁니다. 자, 누군가 배려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분이 많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안에서 누군가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자, 인간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자, 상대는 틀리고 내가 맞는 게 아니라 그런 옳고 그름이 아니라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숫자로 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 1 더하기 1은 2다. 그게 맞는 거고 3은 틀리다. 자, 그런 논리로 적용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각기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관계 또 우정을 쌓아가고 친구가 돼 나가는 과정 중에 그런 과정 중에 일이 만들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의 문화는 뭐예요? 맞고 틀림을 이분법으로 구분해내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일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그 몸에 밴 습관이나 그 패턴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변화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친구가 되는 과정, 자, 그게 어려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 저희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권의 책,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죠. 뭐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저희 제공된 오디오에도요, 요 3가지 기본 원칙 따로 정리해서 30 몇 분짜리 아마 음성 파일로 있을 겁니다. 또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얼음이 있죠. 얼음이 있습니다. 이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또 다른 얼음이 있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요? 자, 그래서 얼음은 얼음으로 얼음을 녹일 수 없습니다. 자, 이 얼음을 녹이는 방법은요, 따뜻한 온기나 열밖에 없어요. 자, 늦가을에, 초겨울에 잔뜩 웅크리고 하는 나그네의 외투를, 옷깃을 잔뜩 여민 나그네의 옷깃을, 그렇죠, 옷을 벗게 하는, 외투를 벗게 하는 건 차가운 바람이 아닙니다. 뭘까요? 따뜻함이에요. 온기입니다. 그래서 얼음을 녹이는 건 따뜻한 온기입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3가지 기본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비난이나 비평,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솔직하고 진지하게 상대방을 칭찬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는 거죠. 격려를 통해서. 자, 첫 번째, 비난이나 비평,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꿀을 얻으려면 볼통을 걷어차지 말란 얘기죠. 자, 꿀을 얻고 싶은 분이
벌통을 발로 차면 되겠습니까? 꿀은 고사하고요. 벌에 쏘이겠죠. 자, 백화점의 아버지 존 워너메이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100명 중에 99명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 책의 도입부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뉴욕에 1920, 30년대인가요? 그 시대에 전대미문에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 있어요. 쌍권총잡이 크로우레. 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살인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아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날 전기의자에서 마지막 자신의 얘기를 하게 해요. 근데 크롤레가 놀랍게도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살인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름 살인할 이유가 있었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한 것뿐이다. 다들 왜 이러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마지막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흉악한 살인자도요, 마지막에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합리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가 깨닫고 그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명 중 99명은 자신의 잘못을 저질렀어도 스스로 비난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지적하고 비판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 종종 그 비판은요, 더 원한을 사게 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비난은요, 집 비둘기와 같답니다. 자, 왜요? 집 비둘기는 언제나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불평하면, 그 상황을 불평하면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진지하게 칭찬하시라는 거예요. 칭찬은 무쇠도 녹이죠. 자,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어야 돼요. 자, 우리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낚시하러 갈 때, 자, 나는 구운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낚시 가서 미끼는 뭘로 쓰죠? 내가 좋아하는 구운 삼겹살? 아니죠.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껴요. 지렁이든 떡밥이든 새우든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껴서 그 물고기를 낚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물며, 자,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작성하고요, 분류하고 20명의 우선순위를 정하죠. 나와 신뢰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분. 그래서 1차 미팅을 거치시라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렇게 시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업은요, 그 명단은 한번 우리가 잘못 미팅을 가져서 써버리면 그걸 다시 처음처럼 어떤 가능성 있는 명단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사업 확률을 높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명단을 그냥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1차 미팅을 거치시라는 거예요. 물론 상담을 거치셔야겠죠? 경험 있는 스폰서분과. 그리고 1차 미팅을 거치셔서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상대와 그냥 대화 나눈다는 생각으로 아직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친했던 자 결혼 전에 혹은 내 생활에 변화가 오기 전까지 그렇게 친했고 자주 만났던 친구분들, 자 지인분들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분들을 안 만났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몇 년 전에 알았던 그분의 상황은 내가 알고 있는 주관적인 상황이에요. 그 상태로 그분을 만나면 내가 정확하게 그분의 여기서 얘기하는 바라고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주관적인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로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이게 1차 미팅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분의 컨디션이 어떤지 정확한 정보와 니즈를 파악하는 접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1차 미팅이에요. 그래서 그 1차 미팅을 통해서 상대를 아는 시간이 필요해요. 가서 내가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상대의 라이프 스타일, 상대의 어떤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충분히 내가 그렇죠?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서 상대를 아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먼저 얘기하고 나는 나중에 얘기하고 여하튼 상대가 많은 얘기를 하게 해서 상대의 컨디션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미팅은 가볍게 가시면 돼요. 상대와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족의 안부 물어보시고요. 하는 일이 잘 되는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취미생활, 뭐 배드민턴, 뭐 골프, 수영, 뭐 이런 여가생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루 중에 그 시간에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인지 그 시간 활용 여부도 내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지입니다. 추가 소득이 필요한지, 그렇죠? 그걸 주고 오는 거예요. 그게 1차 미팅의 포맷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아는 시간. 그래서 1차 미팅을 거치고 그 다음 단계 상담을 해서 2차 미팅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요. 자, 비싼 정수기일수록 필터가 많아요. 필터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불순물이나 노폐물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미팅을 진행해 나간다는 건 확률을 높이는 거고 시행착오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을 통해서 미팅을 진행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간과 에너지와 불필요한 돈의 지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시간이 벌써 12시네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요. 자, 지금 화면에 묘비가 나오죠. 자, 이 묘비는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입니다. 자, 앤드류 카네기 묘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들을 자기 곁에 모을 줄 알았던 사람 여기 잠들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고요. 저희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해드리고요. 조금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희 사업에 너무너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성공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우정을 쌓아 나가는지 그거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원칙, 자, 그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자, 줌 미팅 23일이죠.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굉장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비즈니스 하고 계신 리더분이죠. 최정숙 로얄 다이아몬드님의 굉장히 노하우가 많으신 분입니다. 또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경험이 없으시지만 또 그런 많은 경험들을 쌓아나가면서 로얄 다이아몬드까지 성취하신 굉장히 경험이 많은 리더시고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최정숙 로얄 다이아몬드님의 사업의 노하우, 또 그런 좋은 내용, 또 경험 함께 나누는 시간,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줌 미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사업 성장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 좀 잘 관리해 가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 덥지만 또 열정적으로 사업하셔서 또 가을에 단풍이 질 때는 저희 사업도 또 이렇게 멋진 단풍처럼 풍성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드시는 무더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